당신도 이제 연금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권정호입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16년이 지난 지금 퇴직연금은 총 적립금 300조 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인 재무, 인사 담당자분이 꼭 아셔야 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즉 근태법 개정안을 저희 본부 노무사이신 김서령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중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3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중요 사항 첫 번째,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IPS 작성 의무. 두 번째, DB 부족금액 미해소 시 과태료 부과. 세 번째, 퇴직금의 IRP 의무 이전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DB 제도 운영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말까지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DB 적립금 운용에 있어 사내 별도 협의체 없이 퇴직연금 부서의 단독 의사로 상품 운용 지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라는 의사협의체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기준으로 DB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회사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은 해당 기업이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최소 적립금 이상 기업은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들은 법상 별도의 제한은 없고,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율적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적립금 미만 기업은 필수로 포함하는 위원 3인의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3인이란 근로자 대표자 1인, 퇴직연금 부서장 1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에서, 그리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다수 득표를 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외부 전문가는 학교나 연구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참여를 하는데, 다만 이때 외부 전문가는 현재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위촉이 불가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 구성이 끝나면 첫 회의는 22년 12월 말까지 개최하고 최초의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통해 적립금 운용 계획서 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운용 계획서란 해당 기업이 앞으로 DB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투자 정책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해당 적립금 운용 계획서는 IPS라고도 불리우는데,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 6가지를 꼭 포함하시어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기업별로 적립금 운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6가지는 적립금 운용 목적,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 정책, 그리고 투자 가능 상품, 성과평가, 담당자의 의무, 의결사항,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계획서의 표준 서식뿐만 아니라 위원회 설치부터 회의 운영, 근로자 대표자의 선출 지원,
법률 자문 서비스, 부채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귀사의 적절한 계획서를 마련하시어 최선의 자선 배분 정책을 저희와 함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DB 제도를 운영 중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특히 최소 적립금 미달 기업이 부족 비율의 일정 부분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적립금 95% 미달 기업이 재정 안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만 하면 부족 금액을 별도 납입하지 않아도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14일부터는 재정 안정 계획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족 비율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2월 말 결산 기업을 예로 보면 지난해 말 적립금에 대해 22년 6월 실시한 재정 검증 결과 최소 적립금의 95% 미달하는 기업이 22년 12월 말까지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는 없이 행정 지도를 중심으로 이행만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신하여 올해 12월 말 적립금에 대해 내년 6월 재정검증 결과 최소 적립금의 95% 미달 기업이 내년 연말까지 부족 비율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때 비로소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통해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앞으로 DB 운영 기업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부족분을 미해소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22년부터는 최소 적립 비율이 100%로 상향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적립금 사전 예측 서비스와 관리를 통해 적정한 부담금을 납입하시어 귀사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사는 4월 14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급여 계좌가 아닌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만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였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의무 이전해서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가능케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급여 계좌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는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여러 세제 혜택과 보호 장치를 마련한 소수의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 혜택으로 개인형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에서 40%가 감면되고, 나아가 IRP로 입금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IRP 의무이전 관련 근로자와 회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 전에 개인형 IRP를 필수로 개설하시고 해당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퇴직금을 입금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는 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원천징수 세액을 영원으로 신고하는 것과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생소하신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IRP를 개설하여 수수료를 면제받으시고, 이후 전국의 한국투자증권 지점을 내방하여 PB 전문가의 노후자산 관리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임직원의 노력과 고객님의 성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1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전체 총합평가 상위 10%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서의 역량이 담긴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나침반을 역할을 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노후 연금 자산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